우리나라에서 ETF를 제일 처음에 만들고 지금도 ETF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는 삼성자산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트렌드와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국내외 경제 상황에 활용 가능한 ETF를 소개시켜드리는 콜라보레이션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역시 인프라 투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15년 전에 미국에서 동부지역 전체가 정전이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서울서부터 인천까지 모든 지역이 다 정전이 됐다라고 하는 일인데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세계에서 가장 경제력이 높다라고 하는 미국에서 15년 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인프라 투자는 시설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있지만 인력에 대한 인프라 투자, 다양한 인프라 투자가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 주식 직접 투자보다도 안전하고 또 폭넓게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ETF 투자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 리서치센터의 고희선 센터장 그리고 ETF 컨설팅 팀의 김도영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 센터장께 먼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 인프라 투자가 미국이 이제 대대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정전 사태도 있었지만은 네. 지난해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국의 어떤 물류 시스템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 인프라가 너무 취약하다라는 거를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보통 이런 인프라 투자나 토목 투자 뭐 이런 거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경기 부양하는 데 있어서의 큰 효과는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 이제 이머징 국가에서 많이 쓰는 경기 부양 정책인데요. 그렇죠.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투자를 안 했구나라고 이제 깨달으면서 이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향후 한 8년에 10년에 걸쳐서 지금 바이든이 제시한 거는 2조 3천억 달러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길을 닦고 그리고 전력이라든가 그리고 뭐 물류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6천억 달러 정도 뭐 이렇게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외에도 또 다른 이제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에 많은 지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역대급으로 이제 미국이 근래에 들어서는 가장 많이 지출을 하는 부분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야 선진국이 저 정도였어? 이렇게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그런 정책들이 당분간 뭐 일자리뿐만 아니라 길을 닦고 건물 하고 또 친환경 부분에 대한 투자들도 계속 늘려나가야 돼서요. 예. 이런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들은 계속 확대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 글쎄 그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부고속도로를 달려보면 네. 경부고속도로가 얼마나 평평하게 잘 닦여 있는지 알 수 있다. 예. 미국의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중간중간에 패여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자, 그러면 인프라 투자의 주요 내용하고 그다음에 주목해야 될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그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가장 돈을 많이 쓰게 될 부분들은요. 이제 말씀하셨던 다리 그다음에 길 닦는 거, 그다음에 네. 대중교통 너무 별로다. 그다음에 항만, 운송 이런 그다음에 물류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이런 것들이 이제 친환경으로 계속 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한 6천억 달러 정도를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상수도관이 되게 낡아서 납 성분도 검출되고 그런다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유틸리티 관련된 상하수도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 3천억 달러 정도를 쓸 예정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돌봄 그러니까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원까지도 이제 확대를 하고 특히 이제 중국한테 많이 뒤처져 있는 제조업 부분들을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이 제조업이나 R&D 투자 이 부분들은 계속 늘려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물적, 인적 인프라 합쳐서 올해 뭐 초서부터 3월 달까지 계획된 거를 쭉 살펴보면 4조 달러 이렇게 얘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과연 그만큼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었는데 네.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의회에서 많이 걸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공화당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네. 이걸 뭐 달래가지고 합의를 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규모도 좀 줄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앞으로 계속해서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다라고 지금 보십니까? 네, 사실 시장에서 이 주가는 바이든이 제시한 이제 2조 하고 또 말씀하셨던 부분들까지 해서 거의 4조 정도를 예산에 추가적으로 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여름에 이제 이게 제대로 통과가 안 되면 또 실망감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타협점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공화당 자체가 이 인프라 투자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 공화당도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너무 규모가 많다. 그리고 이제 인적 지원에 있어서 혹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네. 최근에도 실업수당 너무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일하러 안 나온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네.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줄여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럼 이 많은 적자를 어떻게 메꿔나갈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좀 세금 올릴까 하는 부분인데요. 공화당은 이 자금을 차라리 민간의 자본으로 활용하자. 예. 그래서 정부가 이 인프라 투자를 해놓은데 민간이 참여해서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같이 가지는 이런 방안들을 공화당은 제시를 하고 있어서요. 큰 틀에 있어서는 이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규모가 다소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적자를 메꿔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좀 민간 자본들을 활용하는 방식 너무 정부 돈으로만 하게 되면은 재정 적자가 커지는 거를 공화당은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 정부가 굳이 빚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방식에서의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미국이 뭔가 큰 시스템을 좀 바꿔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공화당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들은 인프라 중심으로는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아무튼 얘기했던 것에서 인프라 투자는 어느 정도 네. 진행이 될 것 같다. 네.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친환경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뭐 처음서부터 그 일을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른바 내피셜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친환경 관련한 투자 인프라 이 관련해서도 또 다른 얘기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범위는 이제 친환경 자동차 관련돼서 충전소 그리고 수소 에너지도 이제 충전이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네. 제일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술력이라든가 공장 가동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전기나 수소를 충전을 해야 이 많이 생산된 자동차들이 굴러다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에너지 충전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충전을 하고 그리고 풍력이나 그다음에 태양열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다시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게끔 전환하는 그런 전환 장치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투자에서 집중적으로 진행이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친환경차 이 네.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미국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상당히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네.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인프라 투자안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유럽도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의 내용상으로는 큰 다를 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리나 항만이라든가 운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돈 쓰는데 인색했던 그런 지역들인데 여기도 이제 유로 경제 회복 기금으로 7,500억 유로를 이제 내년부터 쓰기로 돼 있고 각 국가마다도 사실은 이제 뭐 독일도 한 1조 유로 정도를 어떤 철도, 주택, 수도 뭐 이런 낙후된 부분들을 다 이제 좀 고치는 네. 이런 데 쓰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어 있어서요.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우리의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인프라 투자 부분들이 원래는 선진국에서는 별로 없었는데 이게 또 하나 이제 좀 붐을 일으킬 것 같고 또 친환경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하고 또 기후 협약들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안 바꾸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친환경 관련된 산업들도 계속 정부 주도로 투자는 유럽은 좀 더
이제 앞서 나가 있는데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들어보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프라를 보는 관념도 또 많이 바뀌고 그래서 투자를 좀 늘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지속이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일단 글로벌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ETF 상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은 분명히 많은 분들이 성장주, 기술주에 대한 드라마틱한 수익률들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미국채 금리도 계속해서 좀 튀고 있는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에서 성장주들이 좀 타격을 좀 입고 있는데 사실 올 한 해 글로벌하게 많이 오른 섹터가 어딘지를 살펴보면은 사실 산업재 섹터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센터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바이든부터 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이런 대규모 인프라 투자들이 결국에는 인프라를 투자하려면 건설 장비라든지 중장비 업체들이 결국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들이 없으면은 아무리 뭐 좋은 인력들이 있어도 실제로 구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도 다시 깔아야 되고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 많은 SOC 인프라들을 많이 이제 설치를 하려면 그런 기업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 기업들이 섹터 내에서는 이제 산업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굴삭기 만들고 맞습니다.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뭐 해외 기업들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아시는 기업들을 이제 산업재 내에서 좀 살펴보면은 이제 캐터필러라는 이제 그 미국의 맞습니다. 글로벌 1위 이런 뭐 중장비들 건설 자재들 건설 그런 중장비를 만들어내는 글로벌 1위 기업이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중장비 업체고 또 관련해서는 이제 항공도 사실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항공 수요도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 회복 국면에 같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럼 운송 기업들도 잘 아시는 뭐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이라든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라인들 항공사들 델타, 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또 하나 이제 운송 이제 인프라를 하려면 어쨌든 물류도 계속 움직여야 되고 그렇죠. 소비가 회복되면서 우리가 사실 이제 뭐 이커머스 이런 기업들도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걸 날라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운송 전문 기업이 뭐 UPS라든지 페덱스 이런 기업들이 모두 산업재 섹터 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국에 저희가 앞서 이제 센터장님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 산업재의 수익률을 작년에 좀 늘려 있었던 거를 끌고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산업재도 그 유틸리티 직접 이런 그 상품 이것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사실 인프라 투자의 직접적인 수혜는 저희 또 글로벌 인프라라는 ETF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코덱스 S&P 글로벌 인프라인데요. 지금 뭐 그러니까 연초 이후로 수익률을 봤을 때 전반적인 인프라 섹터가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대규모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정책이 실제로 집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의문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거든요. 바이든 정부가 과거에도 그런 부통령일 때도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고 지금 실제로 이러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어떤 이견들이 어떻게 현실화될지에 대한 의문들이 있어서 아직은 좀 수익률이 그만큼 올라오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결국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해결을 한다면은 글로벌 인프라 산업들도 결국에는 같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들을 살펴보면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아시는 기업들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세부 섹터별로 들어가 보면은 뭐 미국의 에너지 유통사라고 불리는 엔브리지라는 회사가 있고요. 뭐 미국 최대 전력사죠. 이제 넥스테라 에너지. 이 기업은 사실 우리나라 분들도 잘 아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호주의 유료도로 운영사나 스페인의 공항공사 또는 뭐 북미 최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운용사라고 불리는 이런 기업들의 한 70개 정도 이 ETF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 대부분 투자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오늘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할 거고 유럽도 그에 못지않게 기금을 마련을 하고 새로 도로를 깔고 이런 작업들이 이어진다면은 올 한해 이제 글로벌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상품 두 개를 말씀을 해 주셨고요. 역시 이제 인프라를 깔다 보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있고 또 최근에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니츠도 또 굉장히 관심을 모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니츠 관련한 상품도 있습니까? 네. 선생님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리츠 시장이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그 리츠 시장이 그 이전만큼 수익률이 돌아왔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상품 중에는 코덱스 다우존스 미국 리츠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네. 미국은 전 세계 리츠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리고 섹터별로 잘 분산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 중에서 거의 한 70~8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인데요. 경기가 회복되고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 바이든 정권의 인프라 투자를 뭐 이렇게 잘 나눠보면 그 중에 하나가 통신에 대한 투자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통신을 투자하려면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뭐 나라도 좀 작고 인구가 좀 미국만큼 많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미국은 뭐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5G나 이런 게 보급이 잘 안 된 지역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지역까지 다 투자를 하려면 결국에는 이런 통신 관련 리츠들에 대한 투자가 제일 많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또 경기 회복이 되고 하면서 리츠 시장이 이런 데이터 센터로 불리는 통신 시장도 있고 쇼핑몰 이렇게 뭐 백화점, 오프라인 쇼핑몰도 있고 또 이제 물류 창고를 보유한 리츠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 게 이제 저희 코덱스 다우존스 미국 리츠라는 상품이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말씀하셨던 바이든 정권의 인프라 투자, 미국 내 인프라 투자와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 꼭지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판단을 하신 투자자분들이라면은 미국 리츠 ETF에 대해서도 투자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떠실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덱스 다우존스 미국 리츠 ETF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삼성자산운용 리서치센터의 고유선 센터장 그리고 ETF 컨설팅 팀의 김도영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인프라뿐만 아니라 ETF, 관련한 ETF 투자에 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